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6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직무 스타일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이미 몇 번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모습을 버리면 안 된다고 양두구육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식이 음석대처럼 투박하지 않기를 바랐고, 간신배들의 아첨 속에 대통령께서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8%의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제 예측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용한 점쟁이 문어였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일반적인 민심과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예측했을 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긍정평가율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매번 서울에서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서울은 해볼만 하다며 희망 회로를 돌렸지만 지지 정당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은 철저하게 여당을 외면했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입 밖에 내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사람이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하는 말은 회피했습니다.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두려우십니까? 선거 패배 이후 며칠간의 고심 끝에 나온 목소리가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꽂아 놓은 보릿자루 소리를 듣는 것에 지쳐 이제는 단체로 현실 부정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까? 검사 동일체의 문화를 정치군에 이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체의 다른 의견을 탄압해 놓고도 당정 일체가 부족합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도 공산주의로 체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바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여준 공천권자만 바라보는 구태정치로 수도권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굴종하는 국민의힘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임기 반환점에서 치르는 총선은 정권 전반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뼈아픈 것은 지난 1년 반의 집권을 통해 지난 정부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장관 인사청문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고, 청문회에서의 모습은 조국 장관을 수호하겠다며 언성을 높이던 민주당 의원들만큼이나 꼴불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스타일과 거기에 맹종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비굴한 모습을 계속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솔직하지도 못했고 논리적 비결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축소사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사 임용 정원은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교대 입학 정원은 줄이지 않겠다는 비겁한 선택은 교대를 졸업했지만은 임용은 안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이 정권이 끝난 뒤에 발생할 것이라는 이해타산적인 비겁함 아닙니까? 우리가 없애겠다고 공약했던 것은 부처로서의 수명이 다한 여성가족부인데 왜 거꾸로 R&D 예산이 삭감되어야 합니까? R&D 예산에 방만함이 있다면 외과 수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잼버리 사태를 겪고도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9.4% 늘리는 반면에 카이스트 등등의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은 11.8%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청사진과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글쎄 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두서없이 의대 정원을 1000명 가까이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락가락합니다.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니 대형 병원마저도 장례식장과 주차장, 식당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대 졸업자를 과공급하면은 어쩔 수 없이 비인기과에도 사람이 충원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공급 위주의 대책보다는 지방 의료기관과 비인기과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 비용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란 공산 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면서 이런 문제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내 빨간색 옷을 맞춰 입고 강서구에서 회식을 한 뒤 보고서에 그 실적을 보고하는 전략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이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론하고 논쟁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선거의 결과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입니다. 여당의 집단 무건 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저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저는 검사가 아닙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 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고 바뀐 척 해봐야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반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 뒤에 숨지 않는 The buck stops here. 그것이 대통령이 반복해서 새기던 초심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가수 토이의 스케치북의 노랫말을 인용합니다. 옆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이기적인 삶을 걸어왔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가 되었습니다. 좀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뒤집고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6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당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80일이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요컨대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내의 언론 자유를 허용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니까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서 폭망한다. 뭐 이런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걸 읽어보면은 이런 표현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도 공산주의로 체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바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여준 공천권자만 바라보는 구태정치로 수도권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어야 합니다. 이 기조는 공천권입니다. 공천권을 소수의 당 실력자가 행사하는 이런 정당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항상 꿈꾸었던 것은 공천권이 폐지된 정당, 공천권이 폐지되면 당원들이 밑에서부터 공천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른바 정당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를 깔고 정당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그리고 거기에 반발하지 않고 이견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이 국민의 힘이 바뀌지 않으면은 내년 선거는 대패할 것이다. 그런데 내년 선거가 대패하면은 탄핵의 지옥문이 열립니다. 내년 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고역하게 되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굉장히 불안한 조항인데 지금 뭐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비판도 하고 동조도 하고 또 충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준석 같은 이런 독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탈당도 하지 않고 계속 보수 진영에 남아 있었다는 점, 남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것이 원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정치 이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원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국가의 가장 근본, 안보 문제라든지 또는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데만 합의하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토론하고 하는 것, 그리하여 잘못된 것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힘이 자유민주주의에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 이걸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되려면은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가지고 당내의 다른 의견까지 잠재우려고 한 결과가 이번 보궐선거 참패로 났다. 그러나 아직 시간은 있다. 그 정도의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치면 된다. 이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토이의 스케치북의 노랫말을 인용합니다. 옆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이기적인 삶을 걸어왔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가 되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한 거 그거 괜찮아요.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가 되었습니다. 좀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